파산을 폐지해야 면책 절차를 갈 수 있습니다. 개인 파산에서는. 파산 지경에 파산 상태 절차에 있는 중에는 면책 심리는 없습니다. 파산까지 다 끝내고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갑니다. 뭐 538조는 동의에 의한 파산 폐지 신청이고요.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. 보통은 일반 경우 이번 제545조 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 폐지입니다. 비용 부족으로 인한. 대부분 뭐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후퇴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폐지합니다. 지금 법원이 그 판단하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법원이 판단합니다. 판단하거나 그 채권의 의무가 있는 그 회사나 뭐 개인이나 거기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는 파산 신청서 자체에 예. 동시 폐지해달라고 적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동시에 폐지해달라. 우리 파산 비용이 전환 할 게 없습니다. 그 돈 높다. 네, 그러면 봐서 특별히 볼 때 문제 없으면 그냥 동시 폐지합니다. 네, 여기서는 이제 이 파산 폐지는 동시 폐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절차 가다가 부족한 게 확인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폐지해버린다 이 뜻이에요. 더 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. 또는 이제 채권자들 동의를 얻어도 동시 폐지할 수 있어요. 파산 절차.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.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제 7장 간이파산입니다. 자, 간이파산, 파산재단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될 때는 간이파산합니다. 절차 하다 보니까 5억 원 미만이에요. 또 간이파산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. 간이파산은 뭐가 다를까요? 배당 한 번만 해요. 한 번. 그냥 최후 배당 한 번만 딱 합니다.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. 그러면 추가 배당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수시 배당은 안 하고 딱 5억 미만이 한 번에 뜯어서 탕모하는 한 번에 배당 딱 끝납니다. 이 뜻입니다. 실제로 간이 파산이 벌어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. 개인 파산 사건은 대부분 동시 폐지이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. 동시 폐지 아닌 경우 중에 재산액이 얼마 안 될 때 벌어집니다. 자, 이제 8장, 여기 오타가 하나 있죠? 8징 하고 되어 있네. 제 8장, 면책 및 복권, 면책입니다. 1번 제556조 면책 신청. 자, 면책 신청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1항에 보면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로 이후 1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보통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럼 뭐 선고받고 이런 뒤에 또 신청해야 되나요? 아니에요. 그런 경우가 자꾸 발생해서 면책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3항을 만들어 버렸어요.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면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를 빼고는 동시에 한 걸로 봐요. 이미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자동으로 진행합니다. 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또는 회생 절차 후에 파산 선고가 난 경우에는 파산 선고 후에 해야 됩니다. 파산 선고가 아니라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, 네, 그렇죠. 파산 선고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뭐 채권자 이건 별로 상관없고요. 바로 넘어갑니다.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.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폐지와 또는 파산 종결 이럴 때는 파산 면책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은 다 중지되고 금지됩니다. 네.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다 효력이 사라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. 3번 559조 면책 신청의 기각 사유입니다.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, 뭐 당연하겠죠.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의 신청이 기각될 때 당연히 면책 심리할 필요가 없겠죠.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내납하지 아니한 때 돈 안 내면 법원은 안 합니다.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, 그죠? 자, 1항의 규정에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물론 사망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. 그와 별도로 또 4번 562조에 가면 이의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제564조 면책허가, 이것도 중요하죠. 다음 각도에 해당하는 이가 아니면 허가해야 됩니다. 그 내용으로 채무자가
650, 651, 653, 656, 658조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벌칙에 해당할 때. 그 다음에 2번이 파산 원인이 이미 있었는데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걸 감추고 최근 재산, 최근 채무가 많을 때를 뜻합니다. 그 다음에 허위의 진술 등 한 거 3호고요. 4호는 면책 허가 결정일로부터 7년이 안 되거나 개인회생으로 변제 후 면책 확정되고 5년이 안 된 경우를 말합니다. 즉 파산 선고 면책으로는 7년, 개인회생에 의한 변제 완료 후 면책은 5년이 지나야만 다시 면책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5호는 뭐 채무자 의무고, 6호 과다한 채무, 낭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. 그러나 제2항에 보면 법원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할 수 있어요.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. 넘어갑니다. 효력 발생 확정돼야 되고요. 7번 제566조 면책의 효력 여기 쭉 나옵니다.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데 밑에 1번부터 9번까지의 각 호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. 얘들은 면책이라는 게 원래 없는 놈들이다 이 뜻입니다. 원래 없습니다. 학자금도 무조건 갚아야 되네요. 건 학자금에 관한 상환특별법에 딱 적용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. 자, 8번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. 보증인 담보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대로 진행합니다. 9번 569조 면책의 취소. 가끔 면책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. 면책 취소는 면책 결정 후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. 물론 그거 아니고도 가능합니다. 법원이 봤을 때 면책 취소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졌을 때, 특히 어떤 거에 사기회생죄, 사기파산죄 같은 벌칙 적용이 당했을 때, 형사처벌 당하면 면책 취소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제2절 복권, 마지막 복권 왔습니다. 복권은 면책을 안 받아도 평생으로 계속 갖고 갈까요? 채무를? 너무하죠? 파산 선고 상태 파산자로 얼마나 오래 두면 될까? 법원이 정해놨어요. 10년. 최장 10년.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. 또는 이제 불허가 된 채무들, 면책 불허가 된 것들을 다 변제했을 때, 그리고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합니다. 그런 식의 방법입니다. 그게 이제 당연 복권되는 경우가 면책 결정될 때, 그 다음에 10년 경과할 때, 그죠? 그런 경우고, 그 다음에 2번 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이 다 면제했을 때, 또는 면제 결정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, 이런 경우가 됩니다. 자, 효력 발생은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. 면책과 똑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길게 했습니다. 그죠?